안녕하십니까. 지한공무원 계리직 기초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벌써 5번째 날입니다. 자, 우리 오늘 뭘 할 거냐면 저번에 배웠던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관련된 문제를 제가 같이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뭘 배웠었냐면 지난 3, 4강에서는 품사와 성분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품사라는 것은 뭐였었죠? 단어들의 의미에 따라서 분류해 놓는 걸 품사라고 얘기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전체 이런 것들이 품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사자로 끝냈던 기억이 났죠. 대신에 성분이라는 건 뭡니까? 성분은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할.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들. 그게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 이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 역할이었어요. 즉 품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불렀고요. 품사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냥 사자로 끝나는 것들,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이제 품사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품사와 역할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품사 역할, 즉 품사 성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같이 문제 풀어보죠. 성분을 써달래요. 성분 써달라고 했는데 설마 품사 쓰지는 않았겠죠. 성분입니다. 즉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에요. 어자로 끝나는 것들.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려놨던 그 문제고요. 자, her teacher, 그녀의 선생님이 주어, 밑줄은 안 돼 있지만 주어, knows가 동사입니다. knows가 동사, 모든 것을 안다. 동사의 대상이죠. 모든 것을. 우리나라 말로 을에 해당하는 것들,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대상. 그리고 품사는 명사입니다. 품사는 명사고요. everything,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들은 간호사다. 그들은 간호사다. 품사는 명사입니다. 품사는 명사인데 지금 성분 쓰라고 얘기했어요. 성분. 품사는 명사긴 한데 그들이 주어, are가 동사, 얘는 뭘까요? 얘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인데 얘가 대상은 아니죠. 지금 보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지금 동격 관계예요. 동격. 그들이 간호사, 간호사가 그들. 이렇게 동격 관계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호라고 불러요. 됐어요? 명사가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즉 품사는 명사, 역할은 보호, 성분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주목보, 보호 자리에서 명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비동사 뒤에 명사는 100% 보호예요. 항상 주어와 동격 관계가 됩니다. 비동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100% 보호가 되면서 주어와 동격 관계 해석을 갖게 돼요. 나는 선생이야. 선생이 나. I am a teacher. teacher, I 동격 관계 되는 거예요. 나는 선생, 선생이 나.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도 보호가 됩니다. 얘도 보호예요.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는 100%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서 명사는 동격 관계,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수식 관계가 돼요. 수식 관계. 아, 배고파. 아, 배고파. I am hungry 쓰죠. hungry가 형용사예요. 배고픈. 나는 배고픈 상태라는 얘기예요. 배고픈 형용사. 그때 형용사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주어고요. are가 동사, 비동사, happy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품사를 얘기한 거고요. 형용사는 품사를 얘기한 거고 얘가 지금 무슨 역할? 보호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보호,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죠. 상태를 나타내는 보호. 주어의 상태, 그들은 행복하다. 행복한 상태란 얘기예요. 됐어요?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는 주어를 저절로 꾸며주는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주격 보호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명사는 동격 관계, 형용사는 수식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보호, 얘도 보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제가 보호라는 것을 영어로 표기할 때 이게 C로 표기합니다. 이게 compliment의 약자 C. 영어로는 보호를 C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엘리엇이 주어고요.
build 짓는다. 집을 짓는다. 집을 얘가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얘는 목적어입니다. 대상, 동사의 대상, 뭐뭐를 엘리엇이 집을 짓는 거. 엘리엇이랑 집이랑은 상관이 없죠. 엘리엇이 집은 아니잖아. 동격 관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보어는 아니에요. 비동사 대 명사는 보어지만 일반 동사 대 이 명사는 목적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적어. 집을 짓는다. 쿠키를 만든다. 쿠키를 얘도 목적어죠. 됐습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랑 보어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어는 뭐라고요?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어구들을 보어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비동사 대 명사나 형용사는 저절로 보어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 대 명사, 형용사는 저절로 보어가 되는 거야. 왜? 주어를 그대로 꾸며주기 때문이지. 명사를 쓰면 동격으로,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는 수식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됐어요?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happy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품사는 형용사요. 됐습니까?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외웠어요? 형용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두 가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혹은 보어. 기억납니까?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이 가능합니다. 명사, 수식어, 두 번째는 보어. 꼭 기억하십시오. 명사는 주목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됐어요? 자, 2번입니다. 얘는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직은 배우지 않은 구나 절의 개념 나옵니다. 자, 그래도 최대한 해석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말들이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그 말들이 만들었다 나를 슬프게. 얘가 지금 해석 처리 어떻게 해야 돼? 슬프게. 슬프게. 근데 누굴 꾸며주고 있어? 나를 슬프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꾸며주는 겁니다. 목적어를 꾸며주는 것은 보어예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걸 보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를 꾸몄으니까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라고 할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금은 보어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얘는 보어입니다. 슬프게. 행복하기는 happy를 쓰시면 돼요. 형용사를 써서 목적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죠. 됐어요? 나의 꿈은 이다. 뭐가 나의 꿈이야? 한국에서 최초의 비행사가 되는 것. 한국에서 최초의 비행사가 되는 것. 나의 꿈. 둘이 동격 관계. 지금 해석이 돼요? 나의 꿈이 뭐라고요? 한국에서 최초의 비행사가 되는 것. 둘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어입니다. 아까 있었죠? 그들은 간호사. 간호사가 그들. 둘이 동격 관계니까 얘가 보어였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은 비행사가 되는 것. 둘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 됐어? 네. 얘네들이 우리가 나중에 투부정사라고 해서 배울 건데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이 있어요. 명사적 용법이 있다는 것은 걔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얘도 보어 자리 써서 동격 관계가 되고 있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에요. 나중에 물론 할 겁니다. 지금은 뭐가 핵심이다? 주어랑 동격 관계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됐어요? 네, 보어입니다. 그녀는 사줬습니다. 주어 서술어 얘가 목적어죠. 나의 동생에게 사전을 목적어 두 개나 나왔죠. 이런 거 우리가 수여 동사로 부릅니다. 수여 동사 나중에 할 겁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목적어만 두 개, 명사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명사만 두 개 연속으로 나와서 뭐뭐에게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를, 에게도 목적어, 를도 목적어, 에게도 목적어, 를도 목적어. 그래서 둘 다 목적어가 나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둘 다 목적어인 겁니다. 그런 동사를 우리가 나중에 수여, 뭔가를 준다의 의미의 수여 동사라고 부를 거예요. 됐어요? 좋습니다. 4번. 이것도 어렵죠? 나는 기억해. 뭘 기억해? 기억하는 게 뭐야? 이거예요. what부터 here까지 싹 다 묶어주시고요. 이게 대상인 거죠. 뭐뭐를 기억한다.
뭐뭐를 기억한다. 뭐뭐를 기억한다.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뭐야? 네가 산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됐어요? 좋습니다.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예요. 근데 이 명사, 품사가 지금 하나의 단어 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절. 그럼 얘는 명사절인 겁니다. 명사절. 나중에 할 겁니다만 명사절도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목보. 얘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네가 산 것을 나는 기억한다. 목적어. 자, 나는 느꼈다 뭔가를. 끝이 아니에요. 좀만 더 보세요. 얘를 꾸며주고 있죠. 크립하면 기억하다는 뜻인데 뭔가가 기억하는 것이죠. 뭔가가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게 뭐야? 뭔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something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 이게 뭐야? 목적격 보호. 얘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를 꾸며줬으니까 얘도 보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느꼈어요. 뭔가 막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나의 머리에서. 머리에서 뭔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 얘기죠. 됐어요? 난 느꼈다. 뭔가 기억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는 목적격 보호가 나온 겁니다. 됐어요? On my head는 이렇게 수식어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성분 알아두십시오. 이런 걸 나중에 이제 형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뭐 오형식이다, 뭐 이형식이다. 이거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은 뭘 봐야 돼? 성분을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됩니다. 누구를 꾸며주는가? 됐어요? 얘는 대상으로 해석되는가? 아니면 동격 관계로 해석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제는 빈칸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네요. 그녀는 됐다. 그루가 잘하다도 있지만 되다도 있어요. 뭐가 됐어요? 피곤한 상태가 된 거죠. 아이 피곤해. 그녀가 피곤하게 되다. 피곤하게 되다. 피곤한 상태죠. 주어를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 주어를 꾸며주고 있잖아. 피곤한 상태가 되다. 되다가 이제 그루란 동사가 한 것이고요. 피곤한 상태로 그녀가 된 것이니까 얘는 보호가 되는 것이죠. 보호. 주어를 꾸며주니까 정확하게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보호. 주어를 꾸며주고 있죠. 얘도 주어를 꾸며주긴 하는데 얘는 동격 관계로 꾸며주고 있어요. 동격 관계. 그는 의사가 되다. 의사가 누구야? 그. 둘이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얘도 보호죠. 얘도 보호고 얘도 보호입니다. 대신에 타율들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보호. 닥터는 주어와 동격 관계가 되는 명사 보호가 되는 겁니다. 동격 관계. 자,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주어죠. 얘는 뭐 주어 C가 아니라 S. 그 다음에 얘는 나는 생각해 소년이 정직하다고. 소년이 정직하다. 소년이 정직한 겁니다. 그럼 얘도 보호죠. 목적어를 꾸며줬으니까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겁니다. OC. The festival brings a great many of people. festival 축제가 brings 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을. A great many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다. 뭐뭐를 데려오다. 뭐뭐를 대상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얘는 명사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to 뉴욕은 가로를 가로 닫고 수식어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제가 포스팅으로 올렸던 문제였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스팅이었죠. 자, 성분 쓰는 겁니다. birds가 주어고요. sing이 동사, 서술어 동사, sweetly는 아름답게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동사를 꾸며주는 그냥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on the tree는 수식어 이렇게 나무 위에서. 됐어요? 얘도 보호 아닙니까 선생님? 얘가 왜 보호예요? 그럼 새가 sweet이에요? 새가 sweetly는 말이 안 되죠. 얘는 그냥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부사고 얘는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품사는 뭐라고요? 부사. 역할은 수식어. 부사는 한 역할이 수식어밖에 없잖아요. 부사, 수식어. 그리고 부사는 누굴 꾸며준다 그랬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준다 그랬지. 지금은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동사를 꾸몄으니까 얘는 수식어, 부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미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얘도 부사예요. 어제는 어제가 주어, was가 동사, 나의 생일. 자, 이거 뭡니까? 동격 관계. 동격 관계니까 보호가 되는 것이죠. 나의 생일이 어제, 어제가 나의 생일 동격 관계. 됐어요? 보호. 주어를 꾸며줬으니 우리가 주격보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은 나는 만났다, 메리를 만났어요. 언제? 어제 만났어요.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나는 만났다, 메리를 yesterday는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 부사 수식어입니다. yesterday는 명사 아닌가요, 선생님? 명사가 어떻게 수식어를 하죠? yesterday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식어로 쓸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면 그냥 단순 수식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치 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는 수식어입니다. 이번에 yesterday는 주어로 썼기 때문에 명사고요. 얘는 부사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yesterday는 부사도 있고 명사도 있는 거예요. 얘는 주어니까 명사고요. 품사가 명사, 주어. 얘는 수식어니까 부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있어요. 4번. The books on the table 가능하다. 전명구는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책상 위의 책들. 책상 위의 책들이 are, 얘가 동사, 나의 것, 나의 것.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책상 위의 책들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 책들, 동격 관계. 됐어요? 책상 위의 책들은 나의 것이다. 무슨 관계? 동격 관계. 나의 것이 책들, 동격.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은 나의 것, 나의 것이 저 책들이고요. 둘이 동격 관계. 마지막, 우리는 가지고 있다. 중요한 미팅을. we가 주어, have가 동사, 미팅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tomorrow morning은 얘도 단순 수식어로 묶어주시면 돼요. 내일 아침. 내일 아침, 이게 마치 명사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역할이 수식어로만 쓰고 있네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순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품사는 부사, 그냥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we가 주어, have가 동사, 서술어, 목적어는 중요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important만 따로 얘기한다면 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이렇게 하나의 목적어로 묶어버리는 게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더 끈을기는 더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중요한 약속, 그리고 tomorrow morning은 수식어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우리가 더 이제 동사에 좀 집중해서 이제 태를 배운다든가 뭐 시제를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